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느 여인보다도 총명하고 야무진 처녀였지요. 꽃분이는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를 지녔는데 말 한마디에 산골 사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꽃분이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홀로 집안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있었기에 꽃분이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리 쏟아지는 비를 내리시니 어느 날 꽃분이는 비를 피하려 산속 동굴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쓰러진 한 사내를 발견하였습니다. 흙과 풀로 범벅이 된 더벅머리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사내였으나 달빛 아래 떠오른 돼지 같은 그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귀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보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꽃분이가 그를 흔들어 깨우자 사내는 천둥소리 같은 기침을 하더니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누구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 같았지요. 산골 처녀일 뿐이오. 그대는 어디서 굴러온 나무꾼이오? 꽃분이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소이다. 꽃분이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별빛같이 빛나는 그의 눈동자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감춰져 있었죠. 그렇다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그대는 머리가 더벅더벅하니 이제부터 그대를 더벅이라 부르겠소.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더벅이라 이름 붙여진 사내는 꽃분이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도와주고 땔감을 패며 꽃분이가 시키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곤 했지요. 그러나 더벅이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보통 나무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그릇을 들 때면 새 손가락으로 받치는 모습, 글씨를 쓸 때면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흐르는 모습, 말투 또한 부드러운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먼 산을 바라볼 때면 가슴 속에 깊은 시름이 서려 있는 듯 했지요. 저희는 그저 나무꾼일 뿐입니다. 꽃분이 아가씨. 더벅이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묻는 꽃분이의 질문에 늘 이렇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금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꽃분이네 집에 사내가 들어와 산다지. 그것도 생긴 것이 범상치 않다는구나. 듣자 하니 그 사내 밤마다 창가에 앉아 달을 보며 한숨을 쉰다더라. 필시 양반집 도련님이 도망쳐 나온 것이 분명하다니까. 꽃분이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듯 구수한 콩죽을 끓이며 더벅이를 불렀습니다. 더벅이, 어서 와 끼니를 들게. 더벅이는 조용히 밥상 앞에 앉아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꽃분이의 가슴은 봄날의 진달래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하루는 꽃분이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벅이가 지게를 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불쑥 나타난 외지 사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꽃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지요. 이보게들, 우리 마을 사람을 괴롭히지 말게. 꽃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지 사내들은 더벅이를 보자마자 모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입을 다문 채 떠났지요. 더벅이, 그대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오? 꽃분이가 물었습니다. 더벅이는 봄바람에 안긴 꽃처럼 부드러운 손길로 꽃분이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그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더벅이로 남게 해주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봄비가 내려 꽃분이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꽃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을 낙엽처럼 흔들리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더벅이의 정체에 대한 의심과 함께 낯선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꽃분이와 더벅이 사이에는 이슬이 맺히듯
미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이슬 머금은 들꽃처럼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면 두 사람 모두 얼굴에 붉은 노을빛이 감돌았지요. 꽃분이는 밤이면 초롱불 아래에서 더벅이의 정체에 대해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꽃분이는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캐던 중 더벅이가 홀로 검수를 연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짓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고 손에 든 나뭇가지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공기를 가르며 움직였지요. 꽃분이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은 양반과 자제들이 배우는 무예로다. 어찌 나무꾼이 저런 솜씨를. 꽃분이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저녁 무렵 꽃분이는 들에서 돌아오던 더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밤하늘의 별빛 같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지요. 이보시오 더벅이, 그대는 정말 나무꾼이오? 내가 오늘 산에서 보았소. 그대가 나뭇가지로 검수를 하는 모습을. 그런 솜씨는 평범한 나무꾼의 것이 아니오. 더벅이는 잠시 굳어졌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소인이 어릴 적 나무꾼들 틈에서 배운 것일 뿐입니다. 그리 의심스럽게 보지 마옵소서. 그러나 꽃분이는 가을 바람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더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필시 양반가에서 도망쳐 나온 도련님이지요? 혹시 관아에서 쫓기는 죄인이오? 더벅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소이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소. 그대와 그대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말에 꽃분이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꽃분이는 우연히 더벅이가 달빛 아래 앉아 읊조리는 시구절을 듣게 되었지요. 구름에 가린 달은 내 마음이여, 산천을 떠난 새는 내 몸이라, 그리운 궁궐이여. 궁궐이라니. 꽃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튿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원의 박참봉, 댁도령이 꽃분이네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박도령은 일찍부터 꽃분이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터라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청혼을 하러 왔다 했지요. 꽃분이 처녀,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박도령이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꽃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더벅이가 부엌에서 나왔고 박도령과 더벅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도령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이 이자는 누구요? 박도령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나무꾼이요. 꽃분이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박도령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더벅이를 바라보더니 그렇소이까? 어디선가 뵌 듯한 얼굴인데 하고 중얼거렸지요. 그날 밤 더벅이는 꽃분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꽃분이 아가씨, 그 도령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이오?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드잎처럼 꽃분이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나는 더벅이의 눈빛이 달빛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곧 떠나야 할 사람이오. 그대의 마음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불행이 될 뿐이오. 그렇게 쉽게 떠난다 말하지 마오. 꽃분이의 눈에서 이슬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횃불을 든 관군들이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더벅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찾아왔구나. 그의 입에서 가냘픈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들이 누구요? 꽃분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내 정체를 찾아 나선 자들이오. 더벅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를 숨겨주시오. 꽃분이, 다만 하룻밤만. 꽃분이는 망설임 없이 더벅이를 뒤뜰의 헛간으로 인도했습니다. 여기 있으시오. 그들이 가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지 마시오. 그날 밤 관군들은 마을 곳곳을 뒤졌습니다. 도망친 죄인을 찾는다 하고 외치며 집집마다 수색을 했지요. 그들이 꽃분이네 집에 이르렀을 때 꽃분이는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여기는 아픈 아버지와 딸만 사는 집이오니 부디 조용히 해주시오. 관군의 우두머리가 꽃분이를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낯선 사내를 보지 못했소?
꽃분이는 심장이 멎을 듯했으나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산골 마을에 어찌 낯선 이가 찾아오겠소? 관군이 떠난 후 꽃분이는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더벅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단지 바닥에 떨어진 비단 조각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리라. 그때는 진짜 내 모습으로. 꽃분이는 비단 조각을 가슴에 품고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벅이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녀의 마음은 이미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더벅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꽃분이는 매일 아침 산으로 올라 더벅이를 찾아 헤매었지요. 비단 조각을 품에 안고 그의 향기를 그리워하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꽃분이가 상사병에 걸렸다며 수군거렸고 박도령은 여전히 청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꽃분이 처녀, 그 나무꾼은 이미 떠났소. 이제 내 청을 들어주시오. 박도령이 매일같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러나 꽃분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도령님, 이 마음은 이미 다른 이에게 주어버렸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화려한 옷을 입은 관리들도 함께였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꽃분이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화려한 행렬이 들어서는 것이 보였지요.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가 앞장서고 뒤이어 푸른 비단옷을 입은 젊은 관리가 따라왔습니다. 저기 오는 이가 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관리의 얼굴을 본 꽃분이는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깨끗이 면도한 얼굴에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그러나 그 밤하늘의 별빛 같은 눈동자는 분명 더벅이의 것이었지요. 더벅이? 꽃분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관리는 꽃분이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녀에게 다가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물러섰습니다. 꽃분이 아가씨. 젊은 관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꽃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비단 조각을 꺼내 보였죠. 젊은 관리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간직하고 있을 줄 알았소. 앞서 온 붉은 관복의 관리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세자마마, 이리 민가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온 마을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자마마라고? 꽃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더벅이라 부르던 그 사내가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던 그 더벅머리가 바로 나라의 세자라니.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겠소. 젊은 관리, 아니 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세자 우빈이오. 지난번 상황의 명으로 외가를 찾아가던 중역적의 습격을 받아 이 마을까지 도망쳐 왔었소. 꽃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렸고 박도령은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그동안 소인이 세자마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를 저질렀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자 우비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그대들 덕분에 무사히 목숨을 건졌으니 감사할 따름이오. 그리고 세자는 꽃분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꽃분이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기만 했지요. 꽃분이 아가씨. 세자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대의 용기와 친절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살아남았겠소. 꽃분이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가 어찌 감히 세자마마를 죄가 되옵니다. 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가 아니라 공이오. 꽃분이 아가씨, 그대에게 큰 보답을 하고 싶소. 그때 붉은 관복의 관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세자마마,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상감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자 우비는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이 마을에 오겠소. 그때 그대에게 할 말이 있소. 세자의 행렬이 마을을 떠난 뒤 꽃분이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홍수가 난 듯 혼란스러웠지요. 방 안에 홀로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더벅이라 불렀던 그가 세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망측한 일이 우리 딸이 세자마마를 나무꾼 취급했다니. 아버지가 병석에서 일어나 한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꽃분이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벅이, 아니 세자마마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보답이라 하셨으니 필시 큰 상을 내리실 터.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벅이와 함께했던 평범한 나날들이 그리웠습니다. 세자로서가 아닌 그저 더벅이로서 그와 나눈 눈빛과 대화. 그것이 꽃분이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이튿날 마을은 더욱 큰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세자의 행렬이 더욱 화려하게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붉은 가마와 음악대, 그리고 수십 명의 시종과 호위, 무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꽃분이는 집 앞에 서서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세자, 우빈이 행렬의 맨 앞에서 내려 꽃분이의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고 꽃분이와 그녀의 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는 꽃분이 앞에 서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꽃분이 아가씨, 오늘 나는 그대에게 큰 뜻을 품고 왔소. 꽃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어찌 감히. 하지만 세자 우비는 꽃분이의 말을 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분이 아가씨, 그대는 여전히 나를 더벅이라 부를 수 있소. 그 시간들이 내게는 가장 행복했으니. 그 말에 꽃분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세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같은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더벅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소녀가 세자마마를 어찌 감히. 꽃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 우비는 미소를 지으며 꽃분이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꽃분이 아가씨, 나는 그대에게 청할 것이 있소. 지난날 그대가 물을 떠오라 하였듯이 앞으로도 내게 매일 명령해 주시오. 내 곁에서 세자빈으로서. 그 말에 온 마을이 숨을 들이켰고 꽃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했습니다. 봄날의 진달래꽃보다 더 붉은 홍조가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지요. 세자마마, 소녀는 그저 산골 처녀일 뿐이옵니다. 어찌. 꽃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 우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내 마음을 빼앗은 유일한 여인이오. 나는 이미 아버지 상감마마께 말씀드려 허락을 받았소. 꽃분이의 눈에서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꽃을 피우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과 걱정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마마, 소녀는 궁중의 법도를 알지 못하옵니다. 어찌 세자빈의 자리를. 꽃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자 우비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에게는 내가 가르쳐 줄 것이오. 그리고 그대의 총명함과 진실된 마음이면 충분하오. 그리고 세자는 품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꽃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이오. 받아주시겠소? 꽃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봉황 비녀가 들어있었지요. 세자빈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더벅이, 아니 세자마마. 꽃분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소녀가 비록 부족하나 세자마마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 순간 마을 전체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세자 우비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봄날의 햇살 같은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나와 함께 궁으로 가게 될 것이오. 세자 우빈이 말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소.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세자의 행렬은 잠시 마을에 머물며 세자빈 간택의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였고 꽃분이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감사를 드렸지요. 아이고, 우리 딸이 하루아침에 세자빈이 되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그러나 한 구석에서는 박도령의 시커먼 눈빛이 꽃분이와 세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시커먼 질투와 분노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지요. 세자의 간택을 받은 꽃분이는 하루아침에 마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안악들은 앞다투어 꽃분이네 집으로 몰려와 축하를 건넸고 남정네들은 세자를 모시는 관원들에게 굽실거리며 술상을 차렸지요. 그러나 꽃분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몸도 마음도 따라가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꽃분아, 이제 너는 세자빈이 되는 것이니 어찌 그리 시무룩한 얼굴이냐? 아버지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소녀는 그저 더벅이와 함께했던 평범한 날들이 그리울 뿐이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분이가 고개를 돌리니 세자 우빈이 혼자 서 있었지요. 더벅이 시절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자마마. 꽃분이는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 우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나는 다시 더벅이가 되는 것이오. 그대는 나를 편하게 대해도 좋소. 꽃분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어찌 감히. 세자 우비는 꽃분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꽃분이 아가씨, 궁으로 가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오. 그대와 나 사이에도 많은 격식과 법도가 생길 터. 그러나 내 마음만은 여전히 이 더벅이의 마음일 것이오. 꽃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자마마, 소녀는 궁중의 법도도 모르고 글도 서툴고 어찌 세자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세자 우비는 따뜻한 눈빛으로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곁에서 도울 것이오. 그대의 총명함과 올곧은 마음이면 충분하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을 입구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도령이 몰래 한양에서 온 다른 관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뱀처럼 음험했습니다. 대감마님, 저 여인은 산골 처녀에 불과하옵니다. 세자마마께서 미혹되어 계신 것이니 어서 막아야 하옵니다. 박도령이 속삭였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은 관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자의 뜻을 거스를 순 없소이다만 내가 오면 그 여인은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이오. 어찌 그리 확신하시옵니까? 박도령이 물었습니다. 관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궁중은 꽃밭이 아니라 가시밭이오. 산골 처녀가 어찌 그곳에서 살아남겠소. 한편 꽃분이의 집에서는 세자의 명으로 서둘러 간택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꾸민 가마가 준비되었고 꽃분이는 화려한 예복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녀의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은 정성스레 빗어 올려졌고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는 금실로 수놓은 띠가 둘러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꽃분이가 천상의 선녀가 다 되었구나. 안악들이 감탄했습니다. 세자 우비는 꽃분이를 보고 넋을 잃은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아름다움은 달빛보다 더 맑고 깨끗하오. 꽃분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봄날의 강물처럼 출렁거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헤어져야 하는군요. 꽃분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꽃분아, 내가 세자빈이 되어 궁으로 가는 것이 아비로서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한 서글프기도 하구나. 꽃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궁의 자리를 잡으면 곧 아버지를 모셔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어요. 세자 우빈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분이의 아버님, 걱정 마시오. 내가 꽃분이를 소중히 여길 것이며 또한 당신의 건강을 돌볼 의원을 여기에 머물게 하겠소.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마마의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나이다. 마침내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붉은 가마에 올랐고 세자 우비는 말을 탔지요. 행렬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할 때 꽃분이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는 박도령과 검은 관복의 낯선 관리를 보았지요. 그들의 차가운 눈빛에 꽃분이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누구일까? 꽃분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행렬은 산길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하고 멀었지만 세자 우비는 자주 가마 곁에 말을 세우고 꽃분이의 안부를 물었지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꽃분이의 마음은 봄날의 꽃같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꽃분이 아가씨, 괜찮소? 세자가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세자마마.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이제 곧 한양이 보일 것이오.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오. 세자 우빈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이틀 밤을 지나 한양의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는 가마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그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한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한양이라오, 꽃분이 아가씨. 세자 우빈이 가마 옆에서 말했습니다. 꽃분이는 가마 창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그 안에 빽빽이 들어선 집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큰 곳이었군요. 꽃분이가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 우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집이 될 곳이오. 행렬이 한양 성문을 통과하자 길가의 사람들이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세자의 행렬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지요. 꽃분이는 가마 안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신구를 단 궁녀들과 관리들이 줄지어 서서 세자와 꽃분이를 맞이했습니다. 꽃분이는 가마에서 내려 처음으로 궁궐의 땅을 밟았지요.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마마 돌아오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대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자 우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제학, 이분이 내가 간택한 세자비니오. 대제학은 꽃분이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빈마마, 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꽃분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요. 세자 우빈이 그녀의 혼란을 눈치채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제학, 세자비는 지금 피곤하실 터이니 먼저 내전으로 안내해 주시오. 네, 세자마마 따라오십시오. 세자빈마마. 대제학이 꽃분이를 안내했습니다. 꽃분이는 세자 우빈과 잠시 헤어져 궁녀들의 안내를 받아 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욱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궁중 방식으로 다시 손질받았지요. 궁녀들은 모두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자빈마마께서는 산골 처녀셨다지요? 한 궁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부끄러움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이다. 어찌 세자마마와 인연을 맺게 되셨나이까? 다른 궁녀가 물었습니다. 꽃분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나이 지긋한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세자빈마마를 피곤하실 터이니 질문은 그만하거라. 상궁은 꽃분이를 예에 바르게 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세자빈마마, 이제 전하께서 부르셨사오니 따라오시지요. 꽃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궁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임금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그녀의 손이 떨려왔고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어렸지요. 이곳이 조선의 궁궐.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꽃분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벅이와 함께했던 평범한 나날들이 갑자기 그리워졌지요. 그러나 이제 그녀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궁이 꽃분이를 데리고 큰 정각 앞에 멈추었습니다. 여기가 임금님께서 계신 곳이옵니다. 들어가시면 세자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옵니다. 꽃분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정각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떨리는 다리로 정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용포를 입은 임금과 그 옆에 세자 우빈이 앉아 있었지요. 임금의 얼굴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으나 세자 우빈의 눈빛은 꽃분이에게 안심하라는 듯 따뜻했습니다. 이리 나오너라. 세자가 간택한 여인이 임금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꽃분이는 배운 대로 3번 절을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가슴은 뛰고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요. 세자가 그대에 대해 많이 말해주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산골에서 우리 세자의 목숨을 구했다 하니 그 은혜는 잊지 않을 것이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꽃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꽃분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도 단정하고 눈빛이 맑구나. 세자의 눈이 틀리지 않았도다. 그리고는 세자 우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산골 처녀가 궁중의 법도를 알리 없으니 빨리 가르쳐 어미 상감마마를 뵙게 하라. 네, 아버지 전하. 세자 우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꽃분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세자빈이니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세자를 잘 보필하거라.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꽃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임금의 윤허를 받은 후 꽃분이는 세자 우빈과 함께 정각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잘했소, 꽃분이. 세자 우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하께서 마음에 드셨소. 그러나 꽃분이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세자마마, 소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세자 우빈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미 상감마마를 뵙겠소. 두렵겠지만 진심을 다하면 돼요. 대비가 있는 진전으로 가는 길에 꽃분이는 복도 저편에서 검은 관복을 입은 관리와 그 뒤에 서 있는 박도령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꽃분이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세자마마, 저들은 누구입니까? 꽃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자 우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자는 판서 민대감이요. 우리 가문과 오래도록 반목해온 사람이지요. 박도령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필시 좋지 않은 꾀를 꾸미고 있을 것이오. 박도령이 어찌 이곳에. 꽃분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자 우빈은 꽃분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꽃분이, 내가 그대를 지킬 것이오. 세자 우빈이 낮은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에 대비의 진전에 도착했습니다. 대비는 엄격한 얼굴로 꽃분이를 맞이했지요. 차가운 눈빛으로 꽃분이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거라. 산골 아이야. 꽃분이는 깊이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대비는 꽃분이의 얼굴을 가까이서 살펴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세자, 내가 간택한 여인이 이리도 볼품없구나. 궁중의 법도도 모르는 산골 처녀를 어찌 세자빈으로 들이려 하느냐? 세자 우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마마, 꽃분이는 총명하고 마음이 곱사옵니다. 또한 소자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기도 하옵니다. 대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목숨을 구했다고 세자빈의 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이미 전하의 윤허를 받았으니 어쩔 수 없구나. 대비와의 만남 이후 꽃분이는 더욱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의 법도를 배우고 예절을 익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지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규칙을 외우고 실수할 때마다 상궁들의 차가운 꾸짖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세자빈마마, 그렇게 젓가락을 쥐시면 안 됩니다. 세자빈마마, 걸음걸이가 너무 서둘러요. 세자빈마마, 고개를 그리 들면 안 됩니다. 꽃분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혼자 내당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세자 우빈이 찾아왔습니다. 꽃분이, 어찌 그리 슬픈 얼굴인가? 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자마마, 소녀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나 봅니다. 아무리 배워도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워 좌절스럽습니다.
세자 우비는 꽃분이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꽃분이, 그대는 잘하고 있소. 모두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오. 내게는 여전히 그대가 산골에서 만난 그 꽃분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의 따뜻한 위로에 꽃분이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곳곳에서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지요. 특히 민 판서와 박도령은 꽃분이를 해치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꽃분이는 세자 우빈의 권유로 궁 밖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마를 타고 북악산 기슭을 오르고 있을 때 갑자기 가마 앞에 괴한들이 나타났습니다. 세자빈을 노리는 자들이다. 지켜라. 호위 무사들이 외쳤습니다. 꽃분이는 가마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지요. 갑자기 가마 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꽃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꽃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괴한의 등을 걷어찼고 괴한은 쓰러졌습니다. 꽃분이가 올려다보니 세자 우빈이 서 있었지요. 그는 검을 들고 꽃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벅이 꽃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자 우빈은 신속하게 꽃분이를 가마에서 꺼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소, 꽃분이? 다친 데는 없소. 꽃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세자마마 덕분에 무사합니다. 괴한들은 모두 물러났지만 세자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이것은 분명 민 판서의 지시오. 증거를 찾아 그를 벌하리라. 사건 이후 궁궐에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세자 우비는 민 판서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지요. 꽃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처소 주변에 더 많은 호위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꽃분이의 마음은 날로 무거워만 갔습니다. 세자마마, 소녀 때문에 세자마마께서 위험에 처하시니 차라리 소녀가 산골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까 봅니다. 꽃분이가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세자 우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꽃분이, 내가 그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오. 결코 그대를 보낼 수 없소. 그날 밤 세자 우비는 비밀리에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 판서의 증거를 찾아라. 그가 박도령과 내통하여 세자빈을 해치려 한다는 증거를. 측근들이 흩어져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후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 판서가 박도령에게 보낸 밀서와 그들이 고용한 자객들의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세자 우비는 그 증거를 가지고 곧장 임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전하, 세자빈을 해치려 한 자들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세자 우빈이 말했습니다. 임금은 증거를 검토한 후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당장 민 판서와 박도령을 잡아들이라. 민 판서와 박도령은 체포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음모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민 판서는 세자의 간택에 불만을 품고 꽃분이를 해치려 했던 것이지요. 임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두 사람은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꽃분이는 점차 궁중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총명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지요. 심지어 엄격했던 대비마저도 꽃분이의 정성과 효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비는 꽃분이를 불러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꽃분아, 처음에는 내가 못마땅했으나 이제 보니 내 마음이 맑고 진실하구나. 세자를 잘 보필하거라. 꽃분이는 감격에 겨워 대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비마마. 소녀는 한평생 세자마마와 궁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세월이 흘러 꽃분이는 궁중의 법도와 예절을 완벽히 익혀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덕으로 백성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세자 우빈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꽃분이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꽃분이는 가장 먼저 자신의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내리고 아버지를 궁으로 모셔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했지요. 그리고 마을에 학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임금이 된 우비는 어느 날 밤 왕비의 처소를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왕비, 후회하지 않소? 산골 처녀로 살다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어 왕비 꽃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산골에서 만난 건 더벅이었고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도 여전히 그 더벅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임금은 꽃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대는 내 더벅머리를 가장 먼저 알아봐 준 사람이오. 그 마음 평생 잊지 않으리라.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골 처녀와 더벅머리 나무꾼의 인연은 이렇게 왕과 왕비의 사랑으로 이어져 오래오래 꽃피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전해지길 더벅머리 나무꾼이 알고 보니 세자마마였고 그를 구한 산골 처녀는 왕비가 되었다는 야담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왕비 꽃분이가 임금께 물을 떠오라 시키면 임금은 웃으며 그 말씀을 따르신다는 이야기가 궁 안팎에 퍼져 내려온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어쩌면 인연이란 것은 이렇듯 예측할 수 없는 것. 산골 처녀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세자와의 인연이 그렇게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야담. 더벅머리 나무꾼이 세자마마였단 말이냐 들으시며 여러분의 특별한 인연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